안녕하세요. 방산을 더욱더 투자해야 하며 그 핵심으로 KF-21의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면 방산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다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항공 전문 매체 아비아시는 KF-21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세계 유일의 기체로 평가하며 새롭게 도입될 무장체계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 공군 전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KF-21 전투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는 수호의 체크메이트와 KF-21 보라매를 비교하며 결국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KF-21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수호의 체크메이트는 아직까지 실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랩터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부터 개발 완료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던 수호의 57 전투기가 이제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 거론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6월경부터 수호의 57 스텔스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호의 57의 불안정한 기체 성능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투기의 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호의 57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추락할 경우 전투기의 신뢰도 하락, 수출 전망 악화, 핵심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러시아가 소극적인 운용과 제한된 생산량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생산 능력은 거의 붕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체크메이트보다 훨씬 늦게 개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행 성과를 거두며 본격적인 실전 기체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이 앞서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6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전투기로 판명되면서 이 전투기가 완성되더라도 KF-21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개발 완료 예상 시점이 2035년이면 그 이전에 KF-21이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인공지능 AI, 무인 전투기 및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 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이시제오 6호기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업계에서는 4.75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중동을 포함한 이 개국과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 KF-21 위 수출 협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FA50과 수리온도 최소 한 건 이상의 추가 및 신규 계약을 한다는 목표다. 2.131 업계에 따르면 KAI는 중동 2개국, 아시아 2개국, 남미 2개국, 유럽 1개국 등 총 7개국과 KF-21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중동을 포함한 이 개국과는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가는 밝힐 수 없지만 현재 이 개국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중동 1개국과는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CJ 6호기까지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1, 2, 3, 5는 단자형이며 4, 6호기는 복자형이다. 한국이 KF-21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해외 파트너가 꼭 필요했다. 미국 항공 관계자들은 비웃었고 아무도 항공기 불모국인 한국이 해낼 것이라 믿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 내고 참여를 했으나 분담금 완납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론은 배제하라고 빗발쳤지만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면 다른 파트너를 물색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하고 첫 번째 파트너부터 삐걱거리면 대외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우여곡절 끝에 묵묵하게 한국은 시제기 6대까지 제작을 완료하며 각종 시험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2023.5월 잠정 전투 판정을 받았고 2024년 최초의 양산 계획과 2026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인도를 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1차분 40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전투기 수출을 위해서는 운용하는 능력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전투기는 속도보다 레이더 성능이 중요하다. 먼 거리에서 탐지해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기 때문이다. 현재 4.5세대 경쟁 전투기로는 스웨덴의 그리펜,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5V가 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프랑스는 전투기를 판매할 때 꼼수를 잘 부린다. KF-21 경쟁 전투기,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미국 F-16V 4.5세대 전투기. 라팔 전투기가 기동면에서는 KF-21보다 우수하나 피탑 능력은 KF-21이 우수하다.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KF-21 시제기 6대를 제작해서 각종 테스트를 종료한 상태이며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및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전투기 수출을 위해서는 KF-21위 엔진을 국산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은 아직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기술은 부족하다. 현재 KF-21위 엔진 국산화율은 20%에서 40% 수준이나 20%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항공기 엔진을 2030년 중반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현재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 국가뿐이다. 전투기 엔진 개발과 부품, 소프트웨어, 무장하는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등의 개발이 수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항공 소프트웨어, 실시간 운영체제, 미들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무장관리 컴퓨터, 사용자 서비스 등 항공기를 개발하며 얻어지는 파생의 산업에서 협력사의 증가와 일자리 증가 등 항공산업이 가져올 효과는 지대하다. 항공기 엔진과 항공 소프트웨어, 무장장착 기술이 100% 국산화된다면 항공기술에 독립으로 팔고자 하는 어느 나라에나 우리의 항공기를 판매할 수가 있다. 만약 KF-21에 들어가는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미국산 엔진을 계속 사용하면 미국이 불허를 하면 항공기를 수출할 수가 없다. 만약 한국이 자체적으로 엔진, 소프트웨어, 무기장착 프로그램, 첨단 레이더, 훈련 프로그램 등을 100% 국산화한다면 어떤 항공기도 제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열세인 해상조기 경보기, 미국의 EEC, D, 첨단 정찰기, 무인 공격기, 수송기, 해상 초계기, 해군용 함재기, 전자전기 등의 개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산화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항공기 수출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원전 및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치고 올라오며 물량을 빼앗기자 한국에 대한 방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은 인종차별이 심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전투기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나라이다. T-50, FA-50을 사용한 국가들이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등이며 동남아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며 최근 한국 K9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베트남도 잠재 수출국이 될 것이다. 또한 인도도 한국산 K9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한국 방산에 대한 평가가 좋아 잠재 수출국으로 생각이 된다. 남미는 페루가 유력하다.
아프리카는 T-50을 수입했던 세네갈이 유력하다. 유럽은 한국 방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방해 공작과 방어를 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한국산 방산 제품에 대해 꼼수를 부리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이어서 한국은 프랑스를 경계를 해야 한다. 향후 KF-21 한국산 전투기를 구입이 가능한 예상 국가는 약 12개국으로 예상이 되며 한국 공군까지 포함을 하면 약 300여 대의 KF-21 이 판매가 가능해서 규모의 경제로 대당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미국 지원 없이 병력 전개 연습, 나토. 러시아 견제 최대 규모 훈련.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새롭게 연합대응군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첫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빠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러 행보를 보이며 나토에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훈련 현장을 조빈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6km 떨어진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 나토군이 집결했습니다. 나토가 새롭게 창설한 연합대응군의 첫 훈련입니다. 적의 움직임이 탐지되자 루마니아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출격해 폭격에 나섭니다. 이어 영국 전투부대와 스페인, 그리스 부대가 참호 공격에 나서고 전차 부대가 화력을 지원해 적을 격퇴합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각국은 군인과 군사 장비를 루마니아로 보냈습니다. 유사시 얼마나 빠르게 군대를 이동, 배치할 수 있느냐를 점검하는 게 이번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리스에서는 해병대 상륙 작전이, 불가리아에선 특수부대 시가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유럽 9개국 1만 명의 병력과 군용 차량, 항공기와 함정이 러시아를 향하는 유럽 동부 세 곳에 동시에 집결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군사력에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번 나토 훈련에 미국은 병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기운 종전 협상을 추진하고 유럽에게는 자체 방위 역량을 주문하는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루마니아 스마르단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3. GE 에어로스페이스, 블랙호크 및 아파치 T901 엔진에 대한 지상 테스트 완료.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웨스트 팜비치의 시코스키 시설에서 미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T901 엔진의 초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정표는 향상된 터빈 엔진 프로그램의 블랙호크 테스트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지상 테스트에서는 연료, 전기, 유압, 엔진 및 비행 제어 시스템, 엔진실 흐름을 포함한 모든 중요 시스템의 초기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통해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용될 포괄적인 항공기 및 엔진 계측 데이터를 획득했습니다.